오늘도 장장컨비와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당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좀 분열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평가. 아이 또 왜 그러세요? 지금 뭐 누가 그래요? 이거 제가 아니에요. 많이 얘기하던데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래? 누가 뭐 얘기해봐요. 이름 얘기해보세요. 장성철. 저는 아닙니까? 예.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네. 그런데 분석가들은 분열이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정책위원장 둘러싸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예.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의 스탠스는 한동훈 대표 측의 스탠스는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그게 분열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뭐 당 대표가 당직자를 바꾸겠다는데 뭘 분열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좀 한동훈 당 대표 측도 예. 뭐 굳이 뭐 정책위원장을 바꿀까 뭐 바꿔서 뭐 하나 뭐 적당한 사람도 없는데 예. 그래서 바꿀 생각이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진 않았었는데 친윤 쪽이나 대통령실이나 정정식 현재 정책위 예. 의장이 좀 강하게 나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어. 나는 정책위장 계속해야 예. 돼라는 퍼포먼스를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싸움 걸어왔네. 네.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겠네. 여기서 밀리면 내가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겠네. 그럼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되겠네. 예. 이렇게 지금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예. 누구를 시킬지는 네. 상당히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책위장 그냥 바꾸지 마시고 하나 뚝 떼주고 나머지에 있어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용산이나 친윤 쪽에서 상당히 좀 반응의 민감도가 높아요. 네. 아니 왜 정책위장을 왜 바꾸려고 그래 자꾸 막 이런 식으로 덤비니까 네. 거기는 잠깐 져주는 것이 좋다. 근데 장 소장님 지금까지 설명한 그 상황이 분열이 시작됐다는 아니에요. 상황이에요. 그냥 약간의 도만 갈등, 다툼. 예. 그냥 뭐 오물풍선 던지면 이쪽에서 대북확성기. 요 정도의 갈등은 아니고 그냥 그게 갈등이에요. 다툼. 그게 갈등이고. 다툼이에요. 네. 아니 실제로 전당대회 이전에 한 7월 초쯤에 용산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을 예상을 하면서 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향후의 프로세스를 파악해 보겠다 이런 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뭔가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관계 설정을 잘 안 해왔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의 분수령이 시작된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중한 태도였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괜히 초반부터 분란을 만들어서 의총거리 생겨서 그 대중으로부터 막 신문에 이제 분열 시작이야, 예. 뭐 윤한 갈등 재개 막 이렇게 미다시가 예. 제목이 예. 뽑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장 소장님 잘 정리하신 대로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친윤이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친윤이 먼저 칼집에서 칼을 꺼냈다. 예.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저쪽에서 먼저 칼을 꺼냈는데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맞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당연히 물러설 수 없게 됐고 일전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친윤이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에게 좀 전망을 해보라고 하면 예. 못 바꿀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사소한 일인데 예. 이거 가지고 싸움이 크게 번질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라는 것 같고 이게 프로세스가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상당히 부담감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싫은데요? 안 바꿀 건데요? 네.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럼에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의총에 갔어요. 추인을 받아야 돼요. 난상 토론을 해요. 표결했더니 뭐 반반이야. 아니면은 졌어. 네. 그러면은 당대표로서는 리더십이 정말 제대로 발휘되기가 힘들어요. 내상을 입을 것을 우려해서 네.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위험도를 감내하는 것은 네. 정치적인 도박이다. 근데 정치력을 실제로- 발휘해서 그냥 이번에 그냥 넘어가시는 게 넘어갔다가 좋다. 무력해 보이면 어떡합니까? 안 무력해요. 다른 쪽으로 지명직 장 소장님이 최고위원- 저렇게 지금 네.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한테 예. 저 얘기를 계속 메시지를 넣고 근데 있는 한 거예요. 대표 측에서는
뭐 제가 그 입장에 이렇게 서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받아주고 네. 알박기 하는 것처럼 뭐 누군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이게요. 그렇죠. 그 권국장님, 네. 저는 이제 2014년도에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 대통령의 견제를 받는 당 대표의 입장이 어떤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그렇겠죠. 돼요. 예. 물론 인기가 없더라도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집단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부딪히는 순간 상당히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현명하게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라는 것이 한동훈 당 대표의 입장이었잖아요. 예. 만약에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친윤 세력과 용산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에요. 그렇게 그런 보시는군요. 정치력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방주의예요. 예.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점식 위원장을 그대로 두면 5대 4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5대 4 구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뭘 맘 편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최악의 공 5대 4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바꿔서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5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예.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건 안 바꿔서 네. 엿새 있으면은 최악의 경우에 아무것도 못 하는 예.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예상합니다. 건건이 붙을 것이다. 예. 그래서 표결해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안 바꿀 수 없다. 예. 그리고 대체로 아니 우리 당에서 정책위 의장이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됐어.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5대 4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자리도 아닌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고 통상의 범주에선 그게 2달이든 3달이든 성일종 그 사무총장도 국방위원장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2가지 겸직하는 경우가 어딨어. 그런데 본인의 미래를 직감하고 국방위원장을 맡은 거 아니겠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점식 의장도 사실은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1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만두는 게 맞다. 네. 그런데 안 그만두고 버티겠다는 것은 이게 친윤 혹은 용산으로부터 상당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간 거고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러나줘야 되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구도기 때문에 이것은 5대 4 때문에 안 바꾸고는 못 빼긴다는 거죠. 예. 두 가지 그래서 점을- 지금 사람도 나옵니다. 누가 할까? 누굽니까? 누구 이름 나옵니까? 뭐 그 얘기를 해요. 예. 정책위 의장 지금 3선 중에 해야 네. 되는데 3선 왜 웃으세요? 3선 중에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체로 참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기 까다로운 예, 분들이에요. 누군데요? 이철규, 이미자, 이만희, 김정재, 추경호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점식 막.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 없어요. 없네요. 없고 예. 그래서 한다면 송석준 정도 아니겠냐. 사무총장 물망에도 올랐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어떠냐라고 함께 의정 예. 활동을 했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독특한 분이다, 이분이. 독특하다는 의미는 뭔가요?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독특해서 예. 쉽지는 않을 텐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와 유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하는데 실제 참 없다 사람이.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의 그 인재 풀이 예컨대 원외 뭐 예. 천목회라든가 뭐 이런 초선에는 조금 있지만 재선 3선 이상의 중진들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쓸만한 카드가.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인선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뭐 윤석열 대통령 측을 너무 대립과 갈등과 반목으로 예.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예.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 게 장윤선 기자님께서 최고위 멤버 구성 5대 4 예. 한동훈한테 분리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뇨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각종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지금 한동훈 시간이다. 그 결정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이렇게 숫자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의 권한이 당원 당규가 고쳐져서 상당히 강화됐어요. 예. 그래서 건건히 뭐 표결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논의해보고 얘기해보고 당대표가 결정하면 끝. 그것을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네. 그 차원의 문제지. 예를 들면 최상변 특검법안 국민의힘 단일화 만들겠어요. 최고위에서 논의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당대표가 아니 이거는 내 당대표 권한으로서 단일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만드세요. 싫은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이런 상황이지. 그렇죠. 그렇죠. 최고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아니 포인트죠. 근데 네.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최상병 특검법 자 표결 붙입시다 그랬는데 네. 반대가 더 많아. 네. 근데 당 대표는 하고 싶어. 예. 그래도 당 대표 뜻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질문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랬을 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이후로 그게 어려워졌다니까요. 왜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준석 대표 나와서 네. 이제 참교육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표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건데 최고위원회에서 반대가 더 많았어요, 만약에. 네. 그거 원내대표 넘겼는데 원내대표 하기 싫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가? 안 된다. 되는 일이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네. 그거를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예. 당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추 대표 이러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지. 최고위원회에서 표결로 우리 안 할래요 그렇게 결정 내려도 당 대표가 합시다라고 하면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 단계가 더 아니 거치는 그동안에는 그랬던 정당이에요. 물론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윤 야한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국민의힘 대체로 분위기가 그렇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총에서 충돌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현역 의원들에 의해서 비토당하는 대표 그럼. 이미지가 고착화될까 봐 그건 최대한 안 만들려는 플레이를 예.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문제도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스스로 물러나길 그렇죠. 바란단 말씀인가요? 뭐 이렇게 스스로 자빠지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에이. 스스로 물러나는 예. 모양새를 만들 거다. 한동훈 대표 천천히 갈 거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상황이 나빠져서 갑자기 확 하고 반발이 일어나서 본인의 리더십에 상처가 내는 판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예.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떠밀려서라도 안 바꾸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아 저 뭐야 뭐 하는 거야 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아니 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변에서 저한테 예. 해준 얘기예요. 저는 거듭 예. 말씀드리지만 이건 싸움거리가 아니다. 예. 가치가 없다. 그냥 지명직 최고위원 자기 뜻에 맞는 사람 임명하고 예. 인요한 최고위원 뭐 내 편 끌어들이고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게 설득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치지. 날 반대할 것 같아? 나 그럼 너 바꾼다? 사표 안 내? 무슨 바꾼다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예. 되게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람직하냐 안 예. 하냐를 떠나서 그동안에 어떤 이루어진 어떤 그 뭐야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상. 그 그렇죠. 양상에 밀어보면 갈등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자꾸 어떤 그쪽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갈등을 그러니까 그거는 증폭시킬 필요가 당위성을 없다.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 당위적으로 흘러갈까 하는 게 항상 이 당이 그렇게 당위적으로 굴러가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새 대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미래 권력이에요. 예. 윤 대통령은 사실 지는 권력이고, 누가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크게 보폭을 넓혀가면서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저쪽에서 계속 칼집에서 칼 빼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한동훈 대표도 시간이 없고 예. 여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게 몰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양태로 나타나지만 저는 종국에는 그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식 그 참교육이라는 형태로 예. 그게 그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죠. 뭐 3일 천하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예. 네. 그렇게 한 가지만 조여 올 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빨리 독대를 신청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겠죠. 독대를 통해 예. 가지고 대통령이 그래 나는 한동훈 대표 신뢰하고 있어 존중할래 인정 예. 이러한 이미지와 어떤 뉘앙스 그러한 메시지를 이끌어내야 돼요. 예. 안 그러되면 계속 이렇게 소모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만나기 싫으시더라도 대통령 부부를 만나가지고 예. 빨리 왜 실을 부부를 부부를 만나야 만나야 돼요? 왜? 네? 왜 부부를 만나야 돼요? 몰라- 대통령을 몰라서 물어요? 만나야지. 네? 몰라서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문제라고요? 아니,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부부를 만나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 국정 운영을 아니, 대통령과 네, 정부 내각과 그 다음에 여당이 서로 조율하는 거는 그게 그럴 옳은 수 말인데. 있지만, 네.
부인을 왜 만나야 되냐. 현실적으로 대통령께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국정농단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부부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무와 관련해서 절대로 영부인과 대화하지 않겠다. 사적으로. 예. 네. 선언을 공적으로 했습니다. 만나시면 되죠. 두 가지 좀 공사다 질문이 마찬가지죠.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야 된다는 만나야 당위성. 그런데 두 분이 원래 또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만나기 싫어하는 스타일들 아닙니까? 그게 쉬울까요? 근데 예전에 친했다가 한 6개월 정도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유 예전에 대통령님 그러지 않았는데 아유 그래 동훈아 예전에 맞아 우리 좋았지 이렇게 과거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화해해야지 안 그러면 여권이 공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안 분위기가 돼요, 어떠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와 예.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어느 사이냐, 어떤 표현이 적합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혼은 했는데 애들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 유지는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비유를 잘해요. 라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유지 점점점 뭐 이런 정도 수준이고 관계 설정을 고민한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 그러니까 아이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논외로 있던 사람을 대표는 되니까 이 대표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니까요. 이거는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고 글쎄요. 봐야 그 됩니다.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이혼하려고 서류는 작성했는데 아직 이혼 서류를 접수시키진 않았어요. 아, 그렇게 이혼을 안 그러니까 했어요. 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인 거지. 지금 만약에 이혼했으면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완전히. 아니, 어떤 분들은 아직은 법정에 가서 어떤 분들은 판결을 안 치고받고 받아요. 싸우고 이혼했는데 애들 네. 때문에 뭐 이런 표현도 하고. 네.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네, 서류만 작성해놓고 여차하면은 여차하면 이제 법원 이혼하려고 가는 하는 거예요. 거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 이혼은 단계는 안 했지만 아니에요. 치고받긴 했지 않습니까? 막 했죠. 때리고 맞고. 했죠. 감정은 이미 막 그런데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더 많기 때문에 추억을 생각해 보면 함께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남녀가 이혼할 때 옛날 감정을 생각할까요? 남녀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비유를 쓰시니까. 남자들끼리 좀 의리 있게 가서 콜라 마시고 네. 좀 맥주 한 잔 드시면서 푸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부가 옛날의 기억을 떠올릴 정도로면 이혼을 안 하죠. 그런데 이건 이미 분쟁에 들어가면 옛날에 좋은 기억은 아예 생각을 안 할 정도가 돼야 이혼을 하는 거죠. 짧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두 분 사이가 대단히 중요해요. 예. 초반에 만나지 않고 서로 양쪽에서 간신들이 막 해코지하기 시작을 하면요. 점점 각도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이거 두 분이 빨리 만나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좁혀야 된다. 그래야 여권의 공멸을 막는다. 장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려면 어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분란이 되는 사안이 자꾸 잦아들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분란이 되는 사안이 자꾸 돌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 여사 둘러싸고 또 최재형 목사가 주장한 거 들으셨죠? 네. 뭐냐면 장차관 인사에 개입을 한다.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장차관 인사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의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폭발성 있는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은 물론 이런 얘기 합니다. 인사정보검증단 이게 법무부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일을 법무부 장관이 해야만 해서 그래서 소통했다. 마치 굉장히 공식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자연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이 장차관 인사에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로 뭐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최재형 목사가 뭐 그냥 아무 무슨 개연성도 없는데 그런 허위 주장을 막 했을 리 만무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관련해서 뭐 JTBC에 제보를 했다고 하고 관련 보도가 뭐 곧 나올 거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표현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표현이니까요. 저희는 진보의 오야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통과 윤석열 뭐 총장은 뭐 운명 공동체였습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국 대표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뭐 국힘 너무 싫지만 민주당 너무 싫고 국힘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예. 뭐라 그랬죠? 뭐 다 옮기기 하여간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저도 다 쭉 옮길 한번 수가 읽어봤는데, 없는 예. 수준의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 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 김건희 여사는 정치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 예.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플레이어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카톡에서 봤습니다. 드러난 어떤 마음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정권,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이 정권의 기획자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 아니냐라는 예. 표현을 쓸 정도로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자 기획자는 김건희 여사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면서 문자 메시지도 직접 보내고 장차관 인사에도 직접 개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삼부토건 문제 같은 것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이슈가 되는 예.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를 착수해야 돼요. 근데 그 어디에서도 수사 착수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뭉개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의식을 안 가질 수가 없고 급기야 장 소장님 같은 분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같이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예.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천진만만한 장성철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천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믿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뭘 믿어요? 네?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 그러면 분석가 장성철로 돌아가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참 흉흉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예. 얘기들이 뭐 장 기자님하고도 대기실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전에도 예.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과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나라가 불행한 거잖아요. 예. 인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지 예. 어떻게 여사님이 관여해가지고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법적 조치를 한다니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헤헤헤. 안 믿으세요. 뭐 진짜 믿으시는 거나 심각한 믿고 싶습니다. 예. 예. 믿고 싶습니다, 장 기자님. 네. 예.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 카톡 내용도 그렇지만 네. 옛날에 어떤 사과 문제를 가지고 다룰 때도 직접 한동훈이란 어떤 그 정치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네. 사과를 하는 게 좋겠, 뭐 당신이 하려면 네, 하겠다는 네, 식으로. 네.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이라면 남편한테 물어봐서 남편이 어떤 정무적으로 맞습니다. 누구한테 조언을 들어서 해결을 하면 될 것을 본인이 여기저기 다 전화를 했잖아요. 문자를 네. 했고 뭐 물어본다는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그건 본인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 내용을 보면 본인이 다 결정을 하는 예,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예. 뉘앙스로 얘기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를 내가 지금 이렇게 다스려 보니까 고민이 보통 예, 심각한 그랬어요. 고민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근데 잠을 이- 못 자니까 아니 세상에 새벽 3시에 이 목사님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장 거 소장님도 아니겠습니까? 저 문자는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다 보시고도 천진난만해지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장 소장님 너무 그렇게 하면 좀 초라해 보여요. 평소대로 아니, 뭐 장 좀 소장님도 세게 나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들은 얘기들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정말 저보다 더 기가 막힌 수준 높은 얘기. 얘기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뭐 증거가 충격적인 없으니까. 얘기가 예. 되게 많아요. 사실은 예, 오늘 다 책 두 분- 쓸까요? 책? 예, 두 책 분 하나 같이 오늘 쓸까? 고생하셨습니다. 네. 특히 네. 장 소장님은 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날은 서정욱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